예,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인생 재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물로 한번 우리 현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재테크에 대한 것, 노후 준비에 대한 것, 그리고 펀드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인트로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으로서 직장인의 재테크 현주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제가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만약에 부모님이 되게 이렇게 잘 사시고 또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의사나 예를 들어서 약사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 전문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한다든가 재테크를 한다는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본인이 하시는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의사나 변호사 이런 직업도 예전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안정적인 삶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나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만약에 다행히도 직장에서 배운 스킬이나 지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이제 혼자 독립해서 어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좋은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통역이나 번역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이제 직장인을 그만두고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해도 자기의 능력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노후 준비에 그렇게 어쩌면 자기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의 저 같은 경우도 설계 일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장 같은 경우도 저도 솔직히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가 돼서 나가게 되면 특별히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설계 업무나 설계 능력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젊어서부터 좀 재테크에 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장인들이 가지는 저희 30대나 이런 직장인들이 가지는 좀 문제점,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선행학습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대기업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도 대기업이고 이제 지금 50대, 60대셔서 부장님이신 분들은 또 차도 외제차를 끄시고 크게 이제 당장 퇴직한 후 한 10년, 20년 정도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따로 이제 부가적인 돈벌이를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저희 같은 30대, 40대 또는 20대를 보냈던 시기에는 한국은 1980년대, 90년대이거든요. 물론 이제 1998년 IMF나 2008년 여러 가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여러 사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사태를 잘 남긴 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회사에서 대기업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뭐 서울이나 이런 쪽에 보통은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사실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하나요? 뭐 저도 이제 서울 쪽은 아니어서 경기도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뭐 29평, 30평 이런 집들이 뭐 보통 10억, 15억, 2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5억, 20억 자가 집이 15억, 20억 뭐 아무리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60대, 70대 은퇴하셔서 그런 집도 이제 팔고 이제 하면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솔직히 몇 년 정도를 더 버티실지 모르시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다라고 하면은 한 3억이나 4억 또 5억 또는 이런 지방에 이런 곳에 5억 정도 집을 옮기시고 10억이나 15억 정도는 상가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면 보통 상가 같은 거가 수익률이 한 4%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10억이라고 하면 4%면 4천만 원 정도이신데 뭐 충분하시죠. 생활하시는데 충분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또 우리 대기업을 다니시는 부장님이 뭐 또 주변의 어른들이 다 이렇게 삶을 사시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아 나도 이제 이렇게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생활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거든요. 11년도에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다행히 운 좋게도 2011년도, 12년도에 이제 회사를 취업했을 때 저희 회사의 이제 팀장님이시죠. 부장님이랑 같이 그룹에 이제 저희 팀의 팀장님이랑 같이 일하시게 되셨는데, 아, 이분이 되게 실력도 좋으시고 되게 부자시고 그러셨던 분이 당시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뭐 재테크나 이런 주식도 제가 좀 많이 배운 것도 사실이고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워서 뭐 진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제 이름을 딱 얘기하시면서 뭐 제 이름이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한다면 아 철수 씨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아 부장님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제 월급이랑 이제 앞으로 벌 월급이나 이제 아기 낳고 하면서 키우면서는 어느 정도 월급이 지출을 하고 이 정도씩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고 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아, 절대 이게 부장님처럼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게 살면서 환경이 바뀌고 돈을 모으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냐고 한번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 게 되게 좀 가슴에 남았던 게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아, 이제 철수 씨,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철수라고 한다면 철수 씨, 아, 철수 씨 세대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우리 세대는 나라가 이제 부흥기였고 이제 임금도 많이 상승하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지만 집값 같은 것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덕을 본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계산해 본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자각을 하고 이제 뭐 경매,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점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주제는요, 우리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안일함에 대한 문제점, 정신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정신적이라기보다는 아예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고려를 안 하고 막연하게만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한번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또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